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년 많은 비가 올 때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서울의 청계천 실정입니다. 물길 따라서 세금도 둥둥 떠내려가고 있다는 청계천의 실태에 대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날씨도 덥고 전력 수급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청계천 문제는 뉴스 따라잡기에 서너 달에 한 번씩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때마다 짜증이 나는데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시민들의 쉼터, 청계천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지와 관리 비용은 7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폭우에 물고기가 때로 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 폭우가 내렸는데 청계천 물고기 4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하네요. 네네. 일단 이 청계천으로 인한 세금 얼마나 나가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9일, 그림에 보시다시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2005년 10월 1일 청계천 복원에 개장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청계천 유지관리에 비해 든 비용 563억 5,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청계천 복원공사에 들어간 총비용 3,900억 원의 14.4%를 지난 7년간 청계천 보수와 관리에 사용된 셈인데요. 서울시는 2005년 청계천 복원하면서 전기료와 인건비도 유지관리 비용을 연간 18억 원가량으로 예상한 바 있지만 2005년 청계천 복원된 뒤 10월부터 12월 단 석 달 동안 들인 비용만 예상치의 2배가 넘는 37억 8,200만 원. 어마어마하죠? 네. 청계천 이 유지관리비는요, 2007년에 72억 2,900만 원 기록하면서 연간 70억 원을 웃돌았고요. 2010년과 11년에는 각각 77억 8,300만 원, 78억 900만 원으로 해마다 관리 비용이 증가했고, 지난해에는요, 78억 3,400만 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시가 당초에 예상한 유지관리비 4배가 넘는 수준이고 올해 청계천 유지관리비 77억 300만 원 책정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추세대로라고 한다면 결산 시에는 실제 투입 비용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점점 비용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말 그대로 진짜 세금이 둥둥 떠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앞서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죠. 이게 지난 5일 오후에 집중호우가 내렸거든요. 네네. 그 청계천 동대문 구간에서 물고기 400여 마리가 죽은 채로 떠올랐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희석되지 않은 오수가 청계천에 유입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물고기 떼죽음 사건은 매년 여름철이면은 되풀이되고 있지만 서울시설공단의 공식 집계로는 2006년에 한 번, 이번에 한 번, 두 번뿐입니다. 하지만 이에도 매년 한두 차례씩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물고기 떼죽음 현상을 우리 서울 시민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떼죽음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이루어진 복구공사가 지닌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청계천은 하수관과가 빗물과 하수, 오폐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류식인데다가 15분에 3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 수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기습폭우 시 하수관으로 오폐수가 빗물과 함께 청계천에 흘러들어서 물고기에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이 청계천이 대장균에 오염되거나 오폐수 유입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수질오염 문제는 청계천 복원 이후부터 줄곧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명박 전 시장이 진지한 생태학적 고민 없이 인공 콘크리트 어항을 졸속으로 만든 것으로 인한 당연한 부작용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죠. 네, 이 당연한 부작용을 왜 나타나게 했을까 상당히 안타까운데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개선 방안들 없을까요? 이게 참 뾰족한 개선 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청계천 관리를 맡은 서울시설공단이 물고기 떼죽음을 막기 위해서 비가 올 때 방류수를 늘려서 수질을 이제 유지하는 방식을 쓰고 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네. 더구나 서울 시내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방류수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물고기 살리기 위해서 서울시를 침수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씁쓸합니다. 대형 하수관고를 따로 묻어서 오수와 빗물을 완전히 분리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청계천과 연결된 모든 하수 광고를 빗물과 오수로 분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서울시는 청계천 하류 2곳 한양여대 앞과 살고지공원 부근에 물을 가로막는 보호 역할을 하는 이 하수도 차직 광고를 하천 바닥보다 높이 이하로 낮춰서 청계천 전 구간에 유속을 높여서 오폐수를 신속히 배출하는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걸까요? 이게 이제 그 청계천이 5.8km 구간인데요. 이기 때문에 1m당 14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총체적 부실이라고 오명을 쓴 4대강 사업과 비교했을 때도 2.4배 높은 수치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도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은 거대한 콘크리트 어항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강은 동에서 서로 흐르죠. 그런데 청계천은 서에서 동으로 흘러요. 네, 생각해보세요. 역으로 가는군요. 역으로 가죠. 네. 이거는 이명박 시절 당시 서울시장 임기 내에 공사를 완공해야 된다라는 자연형 하천이 아니라 인공 하천을 만들었기 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원지부터 하류로부터 자연스럽게 물길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로 끌어올려서 거꾸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이래서 태생적으로 비용이 많은 구조고요.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고 네. 관리에 드는 비용, 물고기 떼죽음, 녹조 현상. 문제가 계속 발생하죠. 당초 청계천 예산 관리 비용을 워낙 적게 잡았던 문제도 있고요. 네. 면밀한 검토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뭐 물고기 떼죽음을 당한 문제라든지 뭐 비용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 오염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당초 청계천 보건공사할 때 공사하는 측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름다운 수변 경관과 생태 환경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시민들에게 그렇게 그 행정관리자가 돌려준 건 당연한 말인데 문제는 그 방향성이 틀린 거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 옹벽 쌓고 나무 심고 조경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네. 청계천 시민 접근성이 향상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수변 문화 산업이 형성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런데 현재 청계천은 생태 환경과는 거리가 먼 인공 어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관리비 문제부터 생태 환경의 문제까지 생각할 때 사실상 이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청계천을 뒤집어야 합니다. 인공 어항이 아닌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 환경적으로 바꾸어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물을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물길이 자연이 그렇듯이 동에서 서로 흐르게 하고 인공으로 물을 퍼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지 않으면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비용, 시간, 노력이 들 겁니다. 그래서 길게 보아서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하루아침에 결정될 문제도 아닙니다. 성과주의로 자연을 다시 대하다가는 또 더 큰 엄청난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아야만 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극복해야 할 부분을 좀 차분히 정리해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설과 추석 연휴가 토요일이나 이 공휴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쉬는 이 대체 휴일제가 공공부문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율 시행에 맡길 계획이어서 결국에는 공무원만 혜택을 받는 반쪽 대체 휴일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좀 현황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안전행정부에 따른 정부는 지난 6일 오후에요. 서울 삼천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열린 당정청 실무급 회의에서 설과 추석에 그 대체휴일제 도입하는 안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행문 대통령령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설과 추석 연휴에 한해서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한다면은 향후 10년간 9일, 그러니까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하게 되죠. 어린이날까지 추가하게 된다면 앞으로 10년간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평균 1.1일씩 공휴일이 더 생기게 되고요. 어린이날은 향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대체 휴일을 적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설과 추석 연휴에 대해서만 잠정적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지금 이런 안에 대해서 여야 그 각 정치권은 반응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예, 정부 방안에 대해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당초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향후 10여 년간 모든 공휴일이 일요일이랑 겹치게 됐을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적용하자 방안이 논의됐었는데 네. 이 경우 이제 연평균 1.9일이 더 적용이 되거든요. 이번에 정부가 만든 방안은 추석과 설이 일요일과 겹치게 됐을 경우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하게 되고 어린이날은 다른 기념일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보류하게 됐는데 네. 이 경우 0.9일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보다 축소된 것에 대해서 이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대체휴일 도입이란 큰 진전을 보았다. 환영하는 한편 민주당은 반쪽 방안이다. 여야 합의안보다 후퇴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이 휴일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그 외국 사례를 우리나라 그 공휴일과 비교해서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나라는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정도고요. 중국은 법정 공휴일이 11일이지만 그림에 보시다시피 매년 정부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대체휴일을 중국은 반 정도 적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림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공휴일 수가 15일이죠. 나머지 공휴일 수들은 다른 나라 보니까 적은 것 같아요. 일본이 비슷하고요. 네. 대만 조금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그림만 보면 현재 우리나라와 정부 제기는 다른 나라 공휴일과 대한민국 공휴일 별 차이 없고 오히려 많다고 주장들 하지만 화면 방금 보시다시피 그런 것 같지만 요거 지금 외국 공휴일은 보면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외국의 공휴일 보면 법정 공휴일 별도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처럼 지방 정부별로 휴일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정 공휴일 수만 따진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나 뭐 성신 강림일 휴일을 지키고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공휴일이 16개 연방 주별로 다릅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많이 들어보셨어요. 춘절이나 국경절 전후로 일주일간의 장기 휴가 어떤데 보름까지 갔다 온다고 하고요. 종합해보면 한국이 우리나라가 법정 공휴일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외국은 지방정부별이라든지 종교별, 이슬람이 그렇죠. 휴일이 더 많습니다. 단순 법정 공휴일이 외관상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고요.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하는 측의 변명 같네요. 네. 뭐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대체 휴일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체휴일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실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OECD 국가 대부분이 기업과 근로자들의 자율에 맡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이요. 우리나라 같은 노동시장 특성을 봤을 때 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 네. 이제 기업가들이 자율로 노동자의 공휴일을 말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네. 예.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 대한민국 노동 생산성은 OECD 기준으로 28입니다. 노동 생산성이요. 네. 근데 노동 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근로 시간은 많은데 생산성이 떨어진다. 어디 문제가 있는지 고민해야지. 근로 시간 줄어든다고 경제 효과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죠. 오히려 휴일이 늘어난 만큼 관광 지출 2조 8천억 원, 8만 5천 명 고용 유발 효과, 혹은 11조, 혹은 4조, 거의 5조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빼먹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체 휴일, 이젠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어떤 것이 진짜 더 효율적인 일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타라 잡기 최요한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